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딥뉴럴 네트워크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 인풋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의 쌍이 주어진 상태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샘플에 대해서 레이블을 얻는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처럼 아주 많은 레이블이 필요한 경우 사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을 얻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오른쪽 두 개의 그림처럼 좀 전문 지식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 사진이 병이 있다 없다 아니면 이 화학 분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링 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언레이블 샘플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에 되게 수많은 종류의 텍스트가 있고 유튜브에는 아주 많은 양의 비디오가 있겠죠. 하지만 이 비디오나 유튜브 이제 이미지, 텍스트들이 전부 다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어떤 논리지를 잘 학습할 수 있다면 되게 이런 언레이블 샘플에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잘 학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일반적인 지식을 되게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예를 들어 새의 종류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메디컬 이미지를 분석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논리지를 학습하는 과정, 언레이블 샘플로부터 논리지를 학습하는 과정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됩니다. 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레이블이라는 게 없고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가상의 태스크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가상의 태스크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 이 머신이 어떤 논리지를 배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 가운데 이미지를 빵꾸를 뚫고 가운데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예측을 하는 문제를 푼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이미지가 개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가운데 이미지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이 머신이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테크닉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아까 그림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패치가 있으면 패치들 중 일부만 인풋으로 넣어서 나머지를 예측하도록 하게 하면 이제 이 모델이 이 원래 이미지가 뭐였는지를 예측하는 걸 하기 때문에 약간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했어도 이 출발이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보고 둘 다 개고 얘는 이거 두 개 다 보고 의자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종의 가상의 태스크를 만들어서 뭔가 시멘틱 놀리지를 학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테크닉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한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리서치 디렉션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어떻게 셀프 슈퍼비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메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셀프 슈퍼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슈퍼비전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무의 어플리케이션에다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메인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이거를 잘 활용해야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연구 방향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톡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테크닉을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생성 모델,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에서 어떻게 하면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퓨전 러닝, 그러니까 샘플 개수가 되게 적을 때
학습하는 게 이제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거기서 어떻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태블러 데이터라고 보통 산업군이나 금융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지나 텍스트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 형태로 이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표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3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에서 어떻게 하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인데요.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확률이 네거티브 에너지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적인 거고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이제 확률이 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이 샘플이 등장할 확률이 낮다는 거고 에너지가 낮으면은 이게 저희가 볼 법한 이미지가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근데 이렇게 에너지 베이스 모델은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덴시티 이 확률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디자인에 좀 약간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아무 인풋이나 넣어서 그냥 스칼라 밸류 에너지 하나만 내두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아키텍처 디자인 관점에서 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냐고 하면은 그냥 이제 원래 있는 이미지는 에너지를 낮추고 원래 없던 이미지는 에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학습을 했으면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좀 디퓨전 모델이랑 비슷한데요. 랜덤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 사실 많이 디퓨전 모델 이런 거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약간 언스테이블한 것도 있고 좀 학습에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샘플링 과정에서 좀 여러 언스테빌리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메모리 버퍼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추가 외적으로 뭐 다른 제너레이티브 모델 뭐 디퓨전 모델이라든가 VA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이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할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잘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어떤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울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이런 에너지 베이스 모델 나아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 학습을 좀 부스팅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리서치 퀘스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은 이제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하나의 방법론이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는 가깝게 다른 이미지는 다르게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에 대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에너지 베이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일종의 확률 관점에서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내뱉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이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와 이 X가 실제로 뭔가 어떤 일종의 진짜 라벨처럼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X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X와 G의 관계에 대해서도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X에 대한 에너지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에너지 모델링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을 할 때 놀리지를 디스틸레이션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프레임워크는 이런 컨스트럭트 러닝 파트가 있고 에너지 베이스 모델 파트가 있어서 여기서 일종의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받는 형태,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받는 형태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럭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웨이트가 레프레젠테이션이 노멀라이즈 돼서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벡터의 놈의 크기가 확률과 비례하게 되고 방향이 일종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이제 형태로 이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에너지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디자인하게 됐을 때 좀 저희가 이제 놀리지 디스테이션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셋업에서 이 기존의 에너지 베이스 모델 대비 성능이 되게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도 좀 안정화가 되고 되게 속도도 빨리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사용량과 시간이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음에도 이제 좋은 생성 퀄리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고 하면은 에너지가 확률과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어떤 이 샘플이 out of distribution인지 in distribution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런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도 잘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거기서도 이제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생성 모델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퓨전 러닝 아니면 메타 러닝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또 언슈퍼바이즈 메타 러닝이 뭔지 이제 일단 메타 러닝이 뭔지를 설명드리면 메타 러닝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부터 뭔가 일반화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논리지를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더라도 이전에 문제를 푼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문제도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새롭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지만 조금 그래도 관련이 있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를 잘 학습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 태스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태스크별로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하나의 방법론이 언슈퍼바이즈 메타러닝입니다. 언슈퍼바이즈 메타러닝은 메타러닝을 하는데 우리가 레이블이 없어도 그러니까 태스크의 구분 같은 게 없어도 어떻게 하면은 메타러닝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은 이제 언슈퍼바이즈 메타러닝은 메타러닝을 하면서 뭔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장점도 가져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스크의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메타러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이게 메인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서드들에서 많이 활용됐던 좀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Q라는 거거나 이게 Q가 이제 그 이전 배치들을 많이 모아둔 건데 Q를 활용하고 또 그 모멘텀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컨트라스트 러닝 테크닉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그 언슈퍼바이즈 메타 러닝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가 그 모멘텀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모멘텀 레프레젠테이션이란 거는 이 모델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얘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건데요. 이 모멘텀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점점 더 태스크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Q를 활용하고 저희가 이제 Q를 활용해서 이제 되게 많은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태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생성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언슈퍼바이즈 메타러닝을 할 때 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뭔가 태스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하나의 처음 저희가 들어온 배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개의 배치가 있으면 각각이 서로 다른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싱클레어 같은 이제 컨트롤 러닝 아이디어랑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Q에 이전 배치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으로 얘와 같은 레이블일 것 같은 애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선 얘가 될 거고, 이 새는 얘가 될 거고, 이 차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해서 일종의 상응하는 태스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 하나의 레이블마다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이 있는 원샷 태스크에서 이 각각의 태스크를 분리하는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걸 치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각 셋업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퓨샷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럼 저희가 원래는 퓨샷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으로 가상의 퓨샷 태스크를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타이틀이 그
그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수도 슈퍼바이즈 컨트랙트 러닝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데이터가 있으면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모멘텀 인코더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멘텀 레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Q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얘랑 연관이 되는 애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두 개와 연관이 될 거고, 얘는 얘와 두 개와 그러니까 같은 레이블이 가질 확률이 높은 애들을 잘 선정을 하는 거죠.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이제 싱콘 노비라든지 이런 테크닉이 쓰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각의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그 테스트 샘플을 저희가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된 트레이닝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퓨전 러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컨트라스트 러닝의 아이디어를 썼는데, 얘는 뭐 얘랑 비슷하게 만들고 나머지랑 다르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퓨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기존의 언슈퍼바이즈 메타 러닝 방법론, 이제 얘네 아래 두 개는 뭐 이제 생성 모델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모델들은 그냥 고정된 레이블 같은 걸 쓴다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들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학습하고 이런 풀립만 있는 이미지, 아니면 이런 엑스레이 사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놀리지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구성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구성해서 뭐 좀 일반화 가능한 놀리지를 학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태블러 러닝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인데요. 먼저 태블러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태블러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데이터는 이런 태블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비드가 있을 때,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환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열이 얼마고, 뭐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없고, 뭐 이제 숨을 얼마나 가쁘게 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레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특히 초반에는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레이블된 경우가 적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습시킬 수 있을지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테크닉을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일단 아이디어를 먼저 시간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서 먼저 저희가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테이블에 랜덤하게 컬럼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럼 이제 이가 일종의 레이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각각의 컬럼들의 그 로우를 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틀린 정보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보를 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걸 태스크를 풀 때 얘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컬럼들을 가지고 먼저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레이블링을 매겨줍니다.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레이블이 있으면 그 레이블들을 가지고 이 각각의 태스크들이 이 레이블을 예측하도록,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레이블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저희 가상의 태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퓨전 러닝 문제를 풀 때 이제 프로토넷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포지티브,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는 아주 작은 소량의 레이블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얘가 포지티브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이 아래 거가 네거티브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레프레젠테이션 동작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네를 기준으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언레이블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레이블 있는 데이터는 이제 클래스마다 하나씩만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되게 저희 모델이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각 클래스마다 데이터가 5개씩 있을 때도 성능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태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학습했지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문제를 다 잘 푸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어떻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써서 언레이블 샘플러부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할 수 있는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되게 연구가 덜 된 분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블러 데이터들도 그렇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주가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화학적 데이터, 뭐 몰레큘 그래프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셀프 러닝이 아직 활용이 좀 덜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다양한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